2025년 마지막 4분기 정책자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올해는 더 이상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님, 이미 대부분의 정책자금이 소진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지난 9월 제조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님도 미뤄왔던 정책자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일반 창업자금과 청년 창업자금은 이미 마감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마지막 4분기 자금을 놓치지 않도록 남아있는 자금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혼자 준비하시려면 서류, 재무구조 점검, 요건 확인, 해당 자금 파악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4분기 정책자금은 남은 예산을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금이 필요한 대표님이라면 고정 댓글 링크 클릭을 통해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최대 한도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까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정책자금 마감 현황을 알려드릴 건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혁신성장 촉진자금,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 제도전 특별자금,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등 대부분은 자금이 마감됐습니다. 중진공의 경우 지역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창업자금은 아쉽게도 대부분 마감됐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자금은 신청이 몰리면서 경쟁 강도가 굉장히 높아질 예정입니다. 대표님, 정책자금은 일반적으로 연간 예산으로 운영되는데요. 즉 4분기에는 남은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착순, 재무제표, 기업 인증 등 이 우선심사 원칙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진공 정책자금은 지역별 예산이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자금이라도 어느 지역은 마감, 그리고 어느 지역은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동구 제조업체 대표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강동구는 중진공 서울 동부지부 관할로 편성되는데요. 9월 기준 중진공 서울 동부지부는 다음 정책자금이 신청 가능했습니다.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K뷰티론,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 제도약 지원 자금, 통상리스크 대응긴급 자금, 이렇게 말이죠. 단 일반 창업자금과 청년 창업자금은 전부 마감된 상태였습니다. 즉 대표님의 기업 관할지에 따라서 지역별 지부에 남은 자금 현황을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위 대표님은 최근 1개년간 직간접 수출 실적과 수출국 다변화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정책우선도 평가와 사업계획서 과정은 모두 승인되셨고 10월에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맘때쯤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이 이미 거의 소진됐을 텐데 지금 신청하면 한도가 적게 나오지 않나요? 두 번째, 차라리 내년 상반기를 노리면 예산도 더 많고 한도도 커지고 승인 확률도 더 높아지지 않나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로 4분기라 한도가 적게 나온다? 실제로 4분기에도 분야별, 기업 요건별로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소진됐지만 조건만 맞으면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기업들이 예산 다 떨어졌겠지 라고 포기하는 사이에 4분기에 신청한 기업이 오히려 원하는 한도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4분기라고 해서 무조건 한도가 적게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내년 상반기를 노리는 게 낫다? 물론 상반기에는 새로운 예산이 배정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쟁률입니다. 새 예산이 풀리면 규모가 큰 기업들이 몰리면서 심사 기준은 더 까다로워지고 승인받기 어려운 경우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이 예산의 시기가 아니라 기업 상황과 전략입니다. 지금 조건이 맞다면 4분기에도 충분히 한도를 확보할 수 있고 경쟁이 분산된 이 시기를 활용해서 기회를 잡는 것이 대표님께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정책자금은 과연 어떤 자금들이 있을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딱 2개의 자금만 남아있는데요.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자금과 상생성장 지원자금입니다.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자금은 소진공에서 지정한 28개의 민간투자기관에서 투자를 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생성장 지원자금은 이 상생형과 탑스형 이렇게 두 가지 신청 유형이 있습니다. 상생형은 우체국 쇼핑몰을 혹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해당 플랫폼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탑스형은 탑스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 2단계에 선정된 소상공인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진공은 어떨까요? 중진공은 지역별 자녀예산 현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 3가지 자금은 대부분의 관할지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K뷰티론, 수출기업 자금, 그리고 마일스톤 자금, 이렇게 3가지입니다.
K뷰티로는 화장품 업체라면 어렵지 않게 해당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조를 하는 공장이 대한화장품협회의 회원사에 해당돼야 합니다. 수출기업 자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 이 자금은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 실적이 1불에서 10만 불 미만인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 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표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남아있는 정책자금이 우리 회사에 해당되는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되시죠? 맞습니다. 남은 4분기 정책자금은 자금별로 요건이 다르고 기업별 상황에 따라 신청 전략도 달라집니다. 혼자서 정보를 찾아 준비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자금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혼자 관리하기에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작은 실수 하나로 승인 여부가 달라지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 컨설팅을 통해 한 번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희 비즈니스 헬퍼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업 대표님 사례처럼 기업의 상황을 하나하나 정확히 파악해 승인 전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고정 댓글 링크 통해 상담 문의를 남겨보세요. 올해 마지막 기회를 안전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